자, 이번 시간부터 보실 부분은 소방전기, 소방전기 회로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실제 이제 수업 들어가시에 목차가 지금 뭐 교재 제일 앞에 목차가 있는데 뭐 제가 목차만 잠깐 좀 설명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기 회로 과목 챕터를 보게 되면 제 1장에 보시는 게 직류회로, 그 다음 2장에서 교류회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3장에서 이제 정전계, 그리고 4장에서 자계, 그 다음 5장에 이제 자동제어, 뭐 시퀀스, 공정제어 같은 자동제어, 6장에 전기계측, 뭐 7장에 전열기, 그다음 8장에 전기화학, 그다음 9장에 전동기, 그리고 10장에 이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 다음에 이어서 11장에 변압기, 그리고 12장에 전력전자, 13장에 송배전, 그리고 14장에 간선 및 옥내 배선 공사 파트로 일단 수업 진행은 쭉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전기기사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 1장부터 4장 파트입니다.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파트가 좀 많이 나오고요. 계산형 문제도 거의 대다수가 1장부터 4장 파트에서 나오게 돼요. 그다음 5장부터 이제 공정제어라고 하는 뭐 5장의 자동제어부터 뭐 계측기, 전열기, 전기화학 이쪽 파트들은 암기 문제들로 주로 구성이 되면서 이 파트들에서 관련된 계산 문제들이 2차 실기 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파트가 계산형 문제가 나올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2차 시험에는 안 나와요. 2차 실기 시험에 보게 되면 거의 주가 뒤쪽 챕터에 있는 발전기라든지 전동기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또 시퀀스, 뭐 자동 제어라든지 이런 그 파트 뒤쪽 파트에서 전기 실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중에 뭐 이 부분은 2차 실기 때 많이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앞부분에 보시는 직교류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히 필기용 공부다라는 걸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은 우리 20문제 중에서 과락이니까 8문제 이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계산형 문제가 나온다고 할 때 이 직교류 파트나 정전계 자계 파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참 어렵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기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진행을 할 거고, 계산 문제로. 남은 문제들 한 절반 이상의 문제는 다 글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D챕터 문제들. 어느 정도 글로 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한 12문제나 13문제는 거의 글로 되어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그런 문제들은 또 눈에 자주 익혀다 보면 문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뭐 회로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또 풀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문제들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뭐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고,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학교 가신 거 보면 한 12, 13개 정도 맞추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공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 1장에 1챕터의 직류회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구분하실 게 직류와 교류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류전기라고 부르는 게 교재에 보시면 시간 경과에 따라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압과 전류를 갖는 전기를 직류전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이때 여기가 전류예요. 전류. 그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쭉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류전기라고 부른다고요. 또한 전압, 전류 말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전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압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류전기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교류전기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이게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값,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극성을 바꾸고 다시 또 커지고 하는 전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류전기라고 부르게 돼요. 직류전기하고 교류전기를 만든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직류전기라고 해서 전압 전류가 일정하게 되면 일단은 뭐가 크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찰이 많아진다. 그래서 결국 전압 강화가 커진다라고 하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전기를 만들어서 만든 전기를 송전소, 송전탑을 거쳐서 각 건물들로 보낼 때 거리가 워낙 뭐해요? 지역이 머니까 가는 동안 직류전기로 보내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는 전압이 다 떨어집니다. 가는 동안 전기가 다 소모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전기로 바꿔서? 교류전기예요. 교류전기는 뭘 가진다고요? 파형을 가진다고요? 통신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주파수를 가지고 라디오 듣잖아요. 그죠? 송전탑에서 주파 음혈 보내게 되면 건물들이 다 멀리 있어도 주파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가는도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없다고요. 그래서 전선을 이용해서 교류 전기로 바꿔서 파형을 이용해서 전기를 보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전압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송전은 다 뭘 쓰겠어요? 교류 전기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교류 전기라는 특성 자체가 전압이 뭐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등기구를 사용하거나 선풍기를 사용하나 컴퓨터를 써요. 근데 이 컴퓨터가 교류 전기를 만약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 다 뭘 쓰는 제품? 직류전기를 쓰는 제품이에요. 직류전기라. 그래서 전압전류가 어떻게 일정하게끔 만들어줘야지 TV가 계속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불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은 다 뭐라고 알고 있어요? 교류 제품이라고 알고 있죠. AC 220V 꼽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AC 220V 제품들을 보면 뜯어보면 안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220V 제품이 내부에 그냥 필라멘트만 있고 전선만 있고 하지 않거든요. 다 기판이 있고요. 기판 안에 보게 되면 콘덴서라고 부르는 장치도 있고 코일이라고 부르는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막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를 어떻다고요? 일정하게 만들어준다고요. 직류전기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 모든 교류 제품들은 코드를 꼽아서 교류 전기를 받아요. 그런데 제품을 사용할 때는 그 교류를 뭘로 바꾼다고요? 직류로 바꿔 사용합니다. 그럼 그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못 쓰고 날리는 전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무효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류 제품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효와 무효가 발생을 하게 돼요. 교류 제품에서는.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AC라고 돼 있지만 다 내에는 뭐가 있다고요? AC를 DC로 바꿔주는 장치가 다 있어요. 그게 콘덴서, 코일 등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코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는 역할은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다른 장치들을 연동해서 동작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기억하실 건 전기 제품들이 사용하는 건 다 뭘로 바꿔 쓰고 있다고요? 직류로 바꿔 쓰고 있다고요. 코드 꼽는 건 교류예요. 들어오는 건. 근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돼요. 그럼 그 과정상에서 뭐가 있다고요? 무효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교류 전기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유효전력, 무효전력, 유효저항, 무효저항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교류에서. 근데 직류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직류는 그런 게 없어요. 직류는 무효분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실 건 직류에서는 전원이 무조건 다 뭐냐면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류는. 그래서 우리가 직류를 그림 그릴 때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배터리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극성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교류는 파형의 그림이라고 해서 이런 사인, 그래프 같은 그림을 그려서 전원 표시가 요게 교류에서 전원 표시, 요게 직류전기에서의 전원 표시법입니다.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자, 일단은 먼저 직류와 교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직류전기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다고요. 변하지 않고. 뭐가? 전압과 전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라고요? 전압, 전류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제품들, 저항이 결국 뭐냐면은 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이 전기 제품에 뭐가 투입이 돼야지? 전류가 투입이 돼야지 전압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전류와 전압이 투입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되겠죠, 그죠? 또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시간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뭐하고 뭐가? 전압과 전류가 합니다. 딴 거 없어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류. 시간 변화에 따라서 전압과 전류가 계속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류라고 한다고요.